끝까지 안 나가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갑진년 새해입니다. 우리 모두 값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동작을 예비 후보 등록하셨습니까? 네, 1월 8일에 했습니다. 아. 네, 동작을 예비 후보 등록을 그냥 네. 8일에 하고요. 네. 1월 13일에는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출판 기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근 저 정치인들이 뭐 돈 만들려고 그거 다 하고 그러던데요. 저는 최근 3번 썼지만요. 3번 썼는데 출판 기념회는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 대신 일반 주민들이 모일 수 있게 네. 신년 떡국 대토론회를 1월 13일에 했는데 저희 이제 지역 분들만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1200분 정도 오셔서 떡국도 드시고 토론회도 한 3시간 했습니다. 예, 재밌게 했습니다. 동작을 분위기 어때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일과 성과 능력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워낙 우리 동작이 민주당세가 좀 셉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건 인정한다고 한참 얘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국힘이 뭐 이러면서 국힘이 뭐 이제 지금 정부가 뭐 이런 이야기로 말을 돌린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셔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저희 국힘 지지율보다 지난 12월에 조사했을 때 8%가 앞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진짜 한파주의보도 내렸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수역 사거리에서 아침에 1시간쯤 그 피켓 들고 서 있어 봤습니다. 네, 아침에 출근 인사하고 왔죠. 그래도 시민들이 다 알아보실 거니까. 뭐 진심을 알아봐 주시길 바라면서 그냥 뚜벅뚜벅 하고 있고요. 사실 쉽지 않은 곳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거 해주셔야 되는데 사당동, 흑석동, 상도 1동에 지인을 꼭 찾으셔서 저희 그 지인 찾기 뭐 이렇게 뭐 구글 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들어와서 보시면 블로그나 보시면 있는데요. 글로 입력해 주셔도 좋고요. 또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인 찾기. 저희도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이게 대통령 선거는 하나의 지역구니까 별로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찍으면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전국의 그 지역의 지인 찾기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선거 운동이다. 이거 합법적인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화해 주시고 그 사람 찍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꼭 전화해 주시고 그분들 전화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동작을 말씀을 이제 잠깐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우리 나경원 대표는 중진이 아닌 때도 당이 그 어려운데 호출해서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 늘 그랬죠. 제가 원하는 곳을 받은 것이 아니라 늘 당이 어려울 때 가라 그래서 갔죠. 그때 처음에 중구를 공천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 중구. 동작도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회가 온 것이었고 제가 그래서 나간다 그랬고 서울시장도 안 될 때는 저보고 나가고 될 때는 룰 바꿔서 다른 사람 내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중진들이 험지에 나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나경원 대표 그 정치 입문 과정을 쭉 보면 진짜 어려운데 당이 정말 필요로 할 때 근데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뭐 만만하게 보여서 그러신가요? 뭐 착해 보였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사명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우리 당이 굉장히 불리한 이슈에서도 옛날에 소고기 촛불 시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 당에 나가서 패널로 토론도 안 해요. 그때는 워낙 광풍이 부니까. 그랬죠. 그럴 때도 나가서 열심히 가서 토론하고 그냥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요. 사실 저 정도 인지도 되면 뭐 지금 이렇게 막 80일 남았을 때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가 아니라 어디 좀 좋은 데 없나 하고 확 들어가도 제가 어디 가나 비슷한 지지율을 받을 정도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 2월 이후로 정말 동작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냥 힘든 지역 하나라도 내가
찾아온다면 그거 자체도 또 내가 기여하는 부분 아닐까 하고 했는데요. 저는 요새 장관이니 수석이니 해서 사실 이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런 예. 기회를 주고 네. 그런 분들이 이 양지만 찾는 거 보면 너무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사실은 그것은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본인들이 조금 힘든데 지금 12월쯤 애들 다들 나왔는데 가서 열심히 정말 나 이 지역 이제 찾아오겠다. 민주당이 있는 지역 가서 내가 찾아오겠다 하고 해줘야 되는데 장관 수석 하신 분들 중에서 출마는 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어디 가서 열심히 뛰겠다는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부분도 아쉽습니다. 예. 그런 자세로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을까? 네. 어려운 거는 신인들 좀 만만한 사람들 다 내보내고 좋은 거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지금 강남, 서초, 뭐 분당 이러고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전략이다. 그래요. 그 아직도 그 당협 사무실이 그 계단으로 5층인가 그 걸어 올라가는 3층 거기에요? 제가 현역일 때는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서 스타벅스 건물 4층에다가 지난 4년을 생태탕도 아니라 동태탕집 3층으로 옮겼는데요. 이제 선거 사무실은 좀 번듯한 데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선거를 해야 되니까 플랜카드를 걸어야 되잖아요. 현수막을. 그래서 선거 사무실은 좀 번듯한 건물로. 그러셨구나. 예. 엄청 임대료 비싸네요. 아니 제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을 하는데 조경태 의원 있잖아요. 네. 그 5선 중진의 조경태는 초선 때부터 쓰던 그 낡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거기를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도. 우리 나경원 대표는 그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제가 직접 사무실 취재하러 갔었을 때 참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낡아서요. 네, 아니 너무 낡고 어쨌든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얻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걸어 올라가니까 또 장애인 분들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래서 점 이번에는 있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얻었습니다. 예, 임대료 압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제가 저 서리풀 터널 뚫려서 사당동에 그 전세가 뭐 임대료 좀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역풍을 제가 얻더라고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한 푼도 안 깎아주셨어. 그게 이 동작을 지역하고 서초 쪽에 그 터널을 뚫으면서 이게 사통팔달처럼 확 변했는데 동작 지역이 그 바람에 지금 역풍을 맞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번이 원래는 이제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 그러니까 이 약한 고리를 김건희 여사로 보고 김건희 여사를 계속 지금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거 구도가 갔으면 우리가 참 이 후보들이 분투해도 구도가 그러면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586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 낡은 정치와 새 정치의 어떤 대결 구도처럼 구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선거를 기획할 수도 있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현장에서 뛰실 때는 어떠세요? 이제 그런 바람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돼서 수구 좌파와 진보 보수의 싸움으로 저희가 구도가 잡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좌파 쪽의 공격이 아직도 거센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잘 마무리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좀 속상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속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 586 운동권, 이 수구 좌파 세력을 일단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 이 구도를 잘 짜야 되는데요. 이 구도를 짜기 위해서 우리의 좀 정지 작업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는 586 친구들 많잖아요.
뭐 학번이 82학번이시니까. 82학번인데 저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하고는 안 친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저 586 운동권의 독선, 비민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뭐 조국이 이런 자들이랑 뭐 법대 동기고 막 그렇잖아요. 동기는 동기지만 제가 같이 하지는 않았었고 그 당시부터도 좀 586 운동권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비민주성 독선에 넘어서 사실은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586 운동권 세력하고 지금 민주당은 97세대 하고 또 다른 또 싸움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586 운동권 수구좌파 세력들을 반드시 몰아내야 되고 뭐 97세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약간 이제 버전이 다를 뿐이지. 네, 운동권 세력이죠. 그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기가 어려워요. 이게 결국은 반민주 반헌법 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그런 세력을 떨어내야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좌파, 그러니까 헌법 틀 안에서의 그 헌법적 좌파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헌법 틀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민주당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민주당을 보면 정말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저희 쪽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정근 실장하고도 지금 짚어봤는데 이재명이가 부시간에 자기 내심을 드러냈다. 선대의 우리 뭐 김일성, 김정일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자들과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흠손님의 슈퍼챗이 있었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전님이 대표님, 나경원 대표님 성견지명 저출산 대책 꼭 성사되길 바라며라고 댓글 올리셨는데 이 댓글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뭐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건 사실 표면적인 이유였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결국은 여기에 비용 문제, 시간 문제, 서비스 문제 이런 것을 같이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주거,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아이돌봄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인 정책이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체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출발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 안정된 주거가 없기 때문에 결혼 못하고 아이 못 낳는다는 것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헝거리 정책이 다른 게 아닙니다. 결혼한다면 돈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GDP 규모에서는 2억 정도 초저리 1% 20년 대출을 그래서 일단 해주고. 집 문제 해결해 주고. 그래서 그걸로 전세 자금이나 매매 자금을 쓰라는 거죠. 합쳐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아이를 낳는 숫자에 따라서 원금이나 이자를 탕감하자는 정책인데요. 이 원금이나 이자를 탕감해도 그거에 따른 부담은 20년 후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20년 후에 대한민국 재정 규모를 보았을 때 1년에 20조는 적은 규모,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상당히 헝거리 정책이 헝거리의 출산율을 높였다고 많은 그래요. 그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입증되고 거니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선진국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지금 뭐 신혼부부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뭐 매매 자금이나 전세 자금에 관한 역시 신혼부부 합계 소득액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대출 이자를 더 낮춰준다든지 아이 출산에 따라서 대출 이자를 좀 더 차감한다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제 구조랑 비슷한데 이걸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저출산 정책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1990년대생은 그래도 70만 명씩 태어났는데요.
네. 2003년부터 40만 명대밖에 안 태어납니다. 네. 그러면 부모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40만 명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7, 8년 안에 이 출산율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가 될 수 있는 모수가 지금 거의 3분의 2 토막이 나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7, 8년 이후에는 무슨 정책을 써도 40만 명대가 아이를 출산율을 네. 올려봤자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백약이 돼버린다. 무효죠. 그러니까 지금 그 넘어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체감도 높게 그리고 화끈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주장을 이제 하고 계시는 저는 계속 거예요. 그 얘기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예산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저출산 예산이 아니었던 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OECD 평균 가족 지원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결국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거에 대한 지원 예산은 OECD 평균보다 우리가 GDP 대비 1.6%밖에 안 돼서요. 예. OECD 평균 2.1%보다 낮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 지원 예산이 이렇게 형편없다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나라가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근로에 있어서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네. 아이 수당도요. 10만 원씩 7세까지 주는데요. 이거 18세까지 다 줘야 됩니다. 학년기까지. 예. 아이들 학원비니 이런 걸로 다들 쩔쩔매거든요. 10만 예. 원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대표님 지금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정책 포함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금 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이를테면은 중과세 완화하고 상속세 인하하고 금투세 폐지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엄청 잘하고 계시죠. 그게 좌파들이나 또는 오늘 보니까 뭐 조선일보 같은데도 이거 감세 포퓰리즘이다 이러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걸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수가 많지 않고요. 네. 사실 이거는 지금 경제정책 지금 대통령께서 주도하신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팔아야 되거든요. 예. 사실 저희 동작구만 해도 네. 지난번 지금 이제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 관련돼서 감세, 중과세를 네, 네. 감세해서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한 5개, 그러니까 5번째 안으로 감세 폭이 크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그래요? 해봤습니다. 예, 근데 네. 뭐 저희 동작구 얘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불필요한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고요. 상속세 네, 네.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가가 사실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세가 높은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업 승계 부분도 네. 실질적으로 승계가 가능하게 해야지 정말 이 강한 중소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래요. 이 상속세의 강화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네. 금투세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주식시장을 위해서 개미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치이다.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뭐 다들 같이 여기에 대한 후속 정치라든지 그렇죠.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응원하면 그러니까 좋은데 온갖 이슈가 다른 쪽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나 뭐 종북주사파들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트집 잡고 프레임 덮어씌워서 비난하고 그럴 거니까 그런데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뚜벅뚜벅 당당하게 네. 또 자신 있게 더 조선일보 적극적으로. 감세 부분은 제가 잘 읽어보진 않았는데 예. 다른 좀 약간 사소한 것들 예. 이야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래요. 생각이 한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아까 저 댓글에 우리 저 지역구는 아니지만 나경원 대표님 보러 가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막 좋습니다. 있는데 예. 아니 스튜디오에도 지금 보러 오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 이 법이 바뀌어갖고 예. 선거 때 빨간 티켓 들고 저희 지역에 많이 와주세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오늘 아침에도 피켓팅하면서 3가지 아이고. 거를 했습니다. 뭐 교육 특구, 뭐 15분 도시, 동작 발전, 뭐 교육 특구 15분 도시, 또 사통 발달 동작 발전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게 정치 개혁, 정당 개혁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에 국회 들어가서 네. 중진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충분히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험지 전문 정치인이에요. 당에서 차출하면 뭐 무조건 가서 뭐 지든 이기든 하여튼 일단 싸우는 그런 나경원 대표였습니다.
예, 사실은 뭐 오늘 워낙 짧은 시간이라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들과 좌파 언론들이 이 김건희 여사 악마화를 지금 수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대선 때부터. 근데 이제 우리 자유파가 당한 거 또 당하고 자꾸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악마화 해가지고 탄핵하고 감옥 보내고 했잖아요. 근데 그 좌파들의 그 1호 표적이 나경원 대표였어요. 예, 무슨 1억 피부과 막 이렇게 덮어 씌우고 아유, 완전히 총선 때도. 예, 네. 악마로 만들어 놓고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 모든 시련을 딛고 지금 우리 자유파의 당당한 정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예, 나경원 대표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뭐 참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할 때 저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길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저 동작을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